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누가 집값을 올렸을까? 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한 4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주택을 안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마만큼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대책이 나왔거든요. 이 대책이 이제 나오다가 지금 25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자, 일단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들썩이는 이 전세 시장,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특히 이제 지난 7월 말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 6월 1일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주택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자, 지난 1월,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17.8%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는 그 같은 기간, 그 1년 전에 같은 기간 상승률 3.1%에 5배가 넘는데요. 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이사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 관련 내용이 거의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설도 지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봄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설 연휴 이후에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공급은 멀고요. 지금 뭐 부지 확보하는데 2025년까지 뭐 해결하겠다 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착공도 해야 되고,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멀리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전에는 우리가 거주 형태를 일단 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 전세,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전세가가 좀 하향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계절적인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지금 이제 설 연휴 끝났고 이제 봄철 다가오는데, 자, 올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불안한 이 전월세 시장, 뭐 지금 불이 꺼졌다, 뭐 잠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현재 시점에서는 전세 매물 2만 건 쌓였지만 매물이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자,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KB 부동산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 지금 전국적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또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전세 가격 증감률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지난 반년 넘게 지금 전세난이 심각했었죠. 자, 최근 정부가 발표하거나 또는 시행하는 대책들이 전세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전세값을 치솟게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급대책의 여파가 또 한 번 전세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 이제 될 거고요. 근데 요거는 뭐 예고됐던 부분이고, 근데 요번에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는 물량 일부 중에 추첨제로 이제 물량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주택자 유지해야 되고요. 그럼 무주택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전세든 월세든 형태의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임대차 시장에 이제 또 세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부 사람들이 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이 전세가 폭등한 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임대차 3법 이후, 그러니까 2020년 8월 이후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지금 우상향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8월 이전에도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 근데 임대차 3법 이후에 이 상승 각도가,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전세가가 폭등을 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동산 스터디 꾸준히 하시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물량은 좀 늘었지만 생각처럼 잡히지는 않고 있죠. 자, 세입자를 지금 당장 집주인이 구하지 못하더라도 4년치 보증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 더 까다롭게 계약에 나서고 있는, 여기에다가 정부가 최근에 시행하거나 예고한 부동산 대책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4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자, 요거는 예고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또 이사대책에서 청약 추첨제를 도입하고, 이 청약 추첨제 도입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좀 이런 패닉바잉 현상, 그리고 영끌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이런 추첨제 도입을 하고 각종 공급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집을 살까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살까요? 당연히 월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 공공개발 아직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윤곽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로 인한 하여튼 청약 대기 수요가 이 전세 수요의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 중장기적으로요. 지금 당장 전세 매물이 늘어났다고 해서 뭐 안정세가 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 전월세 시장이 또 불안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2월 4일 대책, 그래서 바뀐 공공분양 무주택 기간부터 채워라. 첫 단어부터가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자, 살면서 무주택 기간을 채워야겠죠. 이사대책은 공공분양 청약제도 일부를 손봤다. 청약저축가입 기간이 짧고 저축금액도 적어 당첨이 어려웠던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 일부를 손봤는데요. 자,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정부는 이사대책에서 2025년까지 이 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서 서울 32만 3천 가구, 전국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공공분양은 새로운 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서 먼저 일반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요.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공공분양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비중이 15%. 정말 물량이 적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일반 공급 비중 50%까지 늘어난다. 일반 공급 비중이 50%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 특공 신청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지는 거죠. 여기에 추첨제도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자,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했죠. 청약통장 올해 가입해서 꾸준히 저축한 이 50대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이 추첨제는 또 불리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대 40대 지금 뭔가 패닉바잉 현상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 중 30%는 추첨제로 이제 분양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그대로 순차제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급되는 것 중에 절반은 특공, 절반은 일반 공급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물량 중에 30%, 나머지 70%는 이 현행 그 가점제, 그러니까 순차제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그중 추첨제 물량이 신설되면 당첨 커트라인, 최저 가점이 이제 다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액과 상관없이 당첨되는 3040 세대도 종종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여튼 이렇게 추첨제 물량이 늘어났는데 최소 3년 이상 그 무주택자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만들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또 선호하는 사람들 또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만 이 공공사업이 시행이 돼서 진짜 실제로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또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아직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차 있으면 입주 못해, 이사대책 주차 논란. 자,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 몇 번 드렸던 것 같고요. 앞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일조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경관, 그리고 요런 주차 문제, 요런 것들이 이제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즉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자, 주차장 규제 완화. 자, 1가구당
한 대 미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부 분양에 차 없는 조건 걸 것 이랬는데 이거 미친 거죠. 지금도 이런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난 굉장히 심각한데, 이 주차를 할 수 없게 주차장이 좀 부족한 주택을 만들겠다 그러면 주거의 질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일반 분양, 자, 차 없는 조건, 자,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대예요? 차 필수, 이 생활 필수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역세권 주택일 경우에는, 역세권일 경우에는, 자, 일부 가구에 한해 차 없는 입주자에게만 분양 자격을 줄 예정이다. 앞으로 역세권 주택에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 없는 입주자에게 분양 자격을 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사대책의 핵심은 빠른 정비사업으로 요약된다. 빠른 정비사업. 순환 정비 방식은 빠른 공급을 못한다. 이게 이제 시중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난이 일어난다. 최양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순환 정비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을 2배 이상 늦추는 정비사업 방식이라며, 보통 2개 사업지를 순환 정비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최소 10년은 걸릴 수 있다며, 자, 이는 빠른 공급을 내건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부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전문가하고 이게 반대적으로 이게 대립각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대규모 공급 방안으로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전세난이 날까봐 순환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순환 정비 사업으로는 절대 빠른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전문가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건립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더 든다라고 했다. 그래서 높게 올라가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공사 기간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주택이라는 거는 살 때도 중요하지만 매매할 때도 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이 주택을 매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또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집에서 평생 살 거라면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주를 한번 해야 된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 4년간 대책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사실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전 대책이 자충수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 시장에서는 어떤 부작용, 역효과가 일어날 거다. 자, 그래서 주택가격은 더 상승을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현상은 계속 마저 떨어져 갔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투기꾼이 집값을 올렸다? 자, 투기꾼이 올렸다. 물론 주택을 많이 매입하신 분들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 617, 710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 갭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서울의 아파트 전세 끼고 산다? 굉장히 어렵죠. 취득세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중과가 되고 있고, 또 보유세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보유세도 무거워지죠. 근데 올해보다 또 내년이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 투기꾼이 집값 올렸다, 요거는 최근에 기조로 본다 그러면 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 자, 그런 뉴스 한번 나왔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값 상승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정부는 투기꾼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줘야 돼요. 쏘아줘야 돼. 자, 집값은 투기꾼이 올렸고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거 부작용 일어난다. 역효과 일어난다. 그리고 소요 억제책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떨어질 거다, 안정화될 거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말 믿고 주택 취득 안 하신 분들 또는 주택을 처분하신 분들 굉장히 속상하죠. 그렇게 속상한 사람들에게 뭔가 비난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현재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가치, 자산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부동산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가장 심하게 찍힌 단지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였다. 항상 음마아파트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음마아파트 한 일간지에서 1147채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577가구 50.3%의 50.3% 집주인들의 대출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전체 58.3%는 10년 이상 음마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었고요. 과연 투기꾼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투기의 대상으로 찍힌 이 음마 아파트,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이 아파트. 자, 이 해당 아파트 또 서울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고, 후보자들 중에서도 한 분이 또 이제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투자냐, 투기냐의 논쟁은 대부분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적 술사이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논쟁을 유도하거나 불러일으키는 사람과 집단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도에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라는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했었죠. 자,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당시 부동산 시장에 과연 필요했을까? 지난 30년간을 돌아보면 강남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5%대였다. 근데 2017년 들어서 7월까지 2017년 7월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3%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중이었대요. 2017년도 당시 지난 30년 평균으로 보면 당시 강남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아파트 시장에 역대급 부동산 대책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 아파트 전반적으로 다 폭등을 했고요. 강남에 있는 7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 20억 전후 이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도 그 연장성산에서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중이고 떨어질 어떤 이유도 찾기가 힘들다. 이런 논란은 굳이 먼 과거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2020년 작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정적이었지만, 자, KB국민은행에 의하면 매매 가격 상승률은 2.61%에 그쳤고 강남은 1.01%, 서초구는 0.8%로 서울 평균보다도 훨씬 낮았던 상승률을 보인 게 요 강남구 서초구였습니다. 하지만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8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움직임보다는 수용성, 그래서 이제 수도권 쪽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자, 그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 또 확대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었죠.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또 이런 지역들, 또 비규제 지역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인접에 있는 좀 덜 올랐다고 판단되는 이런 고양시라든가, 또는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이 김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주변의 검단 신도시, 그리고 또 이제 인천 서구 쪽에 있는 이 주택 가격들이 또 자극을 받기 시작했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19% 상승을 했고, 더욱 놀라운 점은 그동안 잠잠하던 강남구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8.3%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게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규제로 인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규제 때문에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 자, 현 정부는 지금도 열심히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줄이는 중입니다. 주택 수요도 줄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많이 줄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급이 더욱 줄어 가격이 오르는 거다. 대표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세금 때문에 물건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재고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사 대책에서 발표한 빌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 거래할 수 없게끔 묶어놨고요. 또 오래된 이런 아파트,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자, 이런 거 사게 되면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주택을 지금 이렇게 줄여두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거래해도 좀 안전한 주택들, 또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한 역효과가 분명히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지루한 심리게임의 부산물일
따름이고, 자, 아파트 가격은 투기꾼도 아니고 주택사업자도 아닌 정부가 올리는 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역세권 재개발, 중공업지, 그리고 이제 저층 주거 밀집대로 개발을 해서 뭔가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 패닉바잉 현상까지 또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사대책에서 2월 4일 이후에 취득하는 물건 중에 공공으로 시행하게 되면 현금청산자 만들겠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웃고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인데요. 최근에는 선거를 의식한다고 의심받는 포퓰리즘 정책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GTX. 자, 아직 철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GTX D 노선 유치를 위해 수도권의 지자체장들이 신경전까지 벌이는 중에 GTX 착륙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삼성과 원흥 쪽 30평대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호가는 12억 원, 뭐 2억이나 더 올라갔네요. 호가는. 자, 이 모든 자산, 그러니까 가격 상승은 국토교통부가 GTX-A 노선의 착륙력을 신설한다라고 공식화한 결과입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현 정부는 공공을 좋아한다. 2월 4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슬로건도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참 이건 의문스럽고요. 자, 앞서서 기사도 한번 살펴봤었죠. 공공의 개입 때문에 서울의 정비사업이 멈춰 궁극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없을 듯합니다. 아마 오래된 아파트 당분간 좀 거래가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이제 태릉 골프장 포함한 저번에 역대급 대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시 신출귀몰한 대책이 또 나왔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이 이젠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외우기 힘들 정도이다. 정말 복잡해졌고 진짜 외우기도 힘든 건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이거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어. 세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더기죠. 예. 오죽하면 대책 발표 이후 매입한 주택의 경우 공급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엄포까지 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주택을 또 거래할 수 있는 물건 현금 청산되는데 그거 뭐하러 사겠어요? 누가 눈길 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10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개, 40개가 거래를 못해. 그러면 나머지 이 수요자들은 이 60개에 또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시가격 상승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잡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었겠지만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순차적으로 주택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자, 분양가 상한제 가격 결정 방식은 원가법인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상한 분양가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반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원베일리 말하는 거죠. 원베일리. 자, 조합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상한 분양가가 더 올라서 분양가 상한제 무용지물이 될 지경에 처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기사에서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주변 시세 90%까지 이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현 정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개발사업의 일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개발사업은 필히 주변의 땅값이든 아파트 등 가격을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지 않았다면 다소간의 과열, 가격 상승이 발생했어도 이제는 안정된 아파트 시장을 볼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규제를 하기보다는 좀 규제를 풀어서 공급 문제도 해결되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또 상승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뭔가 공급도 안 됐고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 가격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올라간 가격에서 또 이 가격이 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참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서 착실하게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중이다.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과 함께 정부가 초래한 아파트 가격 상승분까지 합친다면 올해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기대 난망일 거다. 기사를 다 읽고 나니까 주범은 누구였다? 정부였다.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그냥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든 아니면 투기적인 목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 달려들었던 어찌됐든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일조한 바가 크다라는 내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땐 어떤가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일리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정부 정책이 여러 번 나왔지만 항상 부족했어요. 부족했다고요. 이번에도 두리뭉실하게 나온 25번째 대책.
지금 당장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은 좀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뭐 보면 안정세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은 발표는 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사업장 확보, 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시장 정말 안정화가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매매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또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가격을 받쳐주고 살 수 있는 매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 주택들, 좀 가격이 저렴한 주택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래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요런 교통망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기사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